네, 최근 증권업계 여파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 또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들의 실적 악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부진, 또 과연 증권사들의 돌파구는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순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동환 기자, 증권업계 참 많이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그 증권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최근에 경영환경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일평균 주식거래 대금이 10조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요즘 일간 주식거래 대금은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에 더해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보유 채권에 대한 평가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4개 증권사 중에 1개 증권사가 적자를 발생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 증권사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도입한다는 것을 확정함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권사들의 현재의 상황을 정경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1년 초 11조 원에 달했던 일평균 증시거래 대금. 증시 침체 상황과 맞물려 지난해 초부터 줄기 시작하더니 올 7월 현재는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7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5조 2천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거래 급감은 증권사 수익성 악화로 기결됐고 현재 상당수 증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며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스피 200 선물의 거래 금액의 0.001%, 옵션의 0.01%의 거래세를 물린다는 방침인데 대략 세수 확대 효과는 1,000억 원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장 증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파생상품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차익거래와 해지거래 등으로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에서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거래 부진 상황을 더 부채질하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세수 확대 측면에서도 오히려 거래 부진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를 초래하는 등의 역효과가 불보듯 뻔하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업계 역시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계속 거래가 급감인데 거래 가뭄에다가 증권사들 수수료 수익도 감소하고 관련해서 모든 상품들도 수익률 저하가 우려가 되는 등의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1천억 더 걷자고 그 증권업계 사람들 거의 몇백 명 거의 죽어나가도 된다고 보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거래 급감에 더해 급작스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이라는 복병까지 만난 증권업계. 고사일보 직전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증권업계 상황은 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또 증권업계에서도 이제 수수료 인상 방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그 금융권에서 보면은 수수료 인상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의 수수료 인상 시사 발언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 현실화가 논의 중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그 증권사들 또한 수수료 체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은행권에서 고객 서비스 수수료 인상 발표 후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또한 수수료 인상은 고민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나설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이 증권사들의 수익 제고를 위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수익 제고를 위해 절대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지만 현 상황을 봤을 때 수수료 인상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상 현실화에 대해서 김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4월과 5월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 각 증권사에 보낸 자료입니다. 해외 증권사들의 수수료 체계 현황을 조사한 자료와 영업 환경에 대응한 미국 증권사 수수료 구조 변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등 선진국 증권사들이 90년대 IT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온라인 증권사들의 저가 수수료 경쟁이 일어났고
이후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다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찾아 수수료들을 올리거나 유료화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 말미에는 증권 매매 수수료의 단순 인상보다 자산관리형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과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리서치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 등을 검토할 만하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일단 증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가 조금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 주식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수료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증권사들이 출혈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일부 존재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증권사들의 평균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율은 2008년 0.12%에서 2010년 0.11%대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아예 0.09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순영업이익 중 위탁 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중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상황. 결국 최근 시장 침체는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지점 통폐합을 비롯해 구조조정, 심지어 임금 삭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수익성에 대한 고민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새로운 사업을 찾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수수료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터라 증권사들은 쉽게 인상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들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누가 먼저 나서느냐,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귀뜸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입니다. 네, 이미 해외에서는 차등화된 어떤 수수료 서비스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합당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증권사들, 금융권의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 걸 텐데, 이러한 부분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한번 짚어보죠. 네, 이미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업 환경이나 각 사의 사업 전략에 따라 회사별로 이제 체계가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증권사 수수료 체계 현황 조사를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나 대부분 거래 유형이나 거래 대금, 거래 횟수 등에 따라 차등화된 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부가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에는 정보 이용료나 트레이딩 플랫폼 이용료, 배당금 재투자 수수료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해외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도 업종 분석이나 시장 전망 등 리서치 보고서, 실시간 해외 주가 등의 정보 이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8, 90년대 기존의 풀 서비스 증권사들이 자산 관리나 IB 업무 등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해 수익성 제고를 모색했는데요. 특히 메릴 린치의 경우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fee 베이스드 모델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fee 베이스드 모델이란 단순 거래 중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모델에서 전문 자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뜻합니다. 이후 메릴 린치는 fee 베이스드를 기반으로 고객의 세분화된 특성에 맞춰 상품을 개발 출시했는데요. 연 2%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무제한 거래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을 시작으로 수수료 1.5%의 잔고에 따라 부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서비스 등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미국 증권업계의 주요 사업 모델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99년 fee-based 상품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킨 언리미티드 어드베인티지 상품은 기존과 달리 무제한 거래에 온라인 거래까지 포함시키며 당시 획기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출시 1년 만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자산을 유치하며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수수료 인상이라는 게 증권사들 어떤 수익의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동력 창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기반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상은 고육직책에 불과한 것이 사실인데요. 수수료 인상을 넘어서 정부의 전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에 앞서 증권사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단순 증권 중개 수수료 기반에서 벗어나서 증권사의 핵심 역량인 투자자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형 사업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식이나 채권 인수, 각종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차세대 먹거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증권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 브로커리지 쪽에서 이제 창출되는,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으로 인해 창출되는 비중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낮춰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IB 비즈니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비중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의 인수 업무, 그 다음에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든지 각종 IB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부터 창출되는 수익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최근 어떤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증권가 내용을 신동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같은 금융권의 수익 악화 흐름은 금융사의 건전성은 물론이고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수수료 인상, 금융권이 자구적인 노력은 등한시 한 채 자신들에게 편한 것, 또 유리한 것만 취하려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반감, 또 거센 반발은 너무도 자명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수수료 인상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어떤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선택은 증권과 은행 등 전 금융권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창 W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